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 주간 첫 번째 책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그 이유에서 책을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하고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그 아들 녀석이 네.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 있습니다. 오, 왜 아르헨티나에 갔습니까? 뭐 공부 겸 해서 떠났어요. 오. 해서 이번 주에는 아르헨티나에 관한 책들 좀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티나 관련한 책인가 보군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 PD는 아르헨티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라도나. 누가 있습니까? 마라도나. 맞아요. 마라도나. 예. 맞습니다. 그 마라도나의 나라죠. 네.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거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브로헤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 마누엘 푸익이라는 대작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글, 에세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소개해드릴 알베르토 망구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1960년대, 70년대 세계 문학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도 하죠. 네. 그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소개해드릴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베르토 망구엘. 네. 알베르토 망구엘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예. 알베르토 망겔이라고 줄여서 발음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건 어때도 좋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린 책 제목이 보르헤스에게 가는 길입니다. 네. 근데 보르헤스는 워낙 유명한 작가여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번쯤 소개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네.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이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그 작가는 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좋은 글을 써온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한국에도 많은 책이 번역돼 있는데요. 이를테면 독서의 역사, 그리고 내일 말씀드릴 이 서재를 떠나보내며, 그리고 이 밤의 도서관 등등 명 에세이들이 많습니다. 네.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그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보르헤스에게 가는 길의 핵심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보르헤스가 말년에 눈이 멉니다. 눈이 머니까 책을 볼 수가 없겠죠. 네네. 네, 이 보르헤스라는 작가가 대단히 박람강기,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어서 대단히 폭넓고 깊게 책의 세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서점에를 들릅니다. 서점에 들르는데 서점에서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살 난 그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서점의 사환. 예. 그 사환이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알베르토 망구엘입니다. 근데 이 망구엘이 그 노년의 눈먼 보르헤스를 만납니다. 이 보르헤스가 이 젊은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네 나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망구엘이 손을 잡고 따라가겠죠. 따라가서 보르헤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낭독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보르헤스라는 작가에게 책을 읽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알베르토 망구엘의 경우에는 걔는 각별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 읽어주는 사람으로서 이 보르헤스와 만났던 기억이 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자기 삶의 어떤 깊은 흔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게 오늘 소개해드릴 보르헤스에게 가는 길입니다. 네. 길입니다. 예. 이게 원 제목은 위드 보르헤스입니다. 이게 보르헤스와 함께라는 제목인데요. 네. 보르헤스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세상을 만났는지,
그 얘기를 들려주는 아주 멋진 에세이입니다. 아마 이런 책꽂이 하나 꽂혀 있으면은 뭐랄까요, 숨쉬기 어려울 때마다 꺼내보면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걸 각별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의 몇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보르헤스의 아파트를 찾아간 그 기억을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그렇긴 한데 청년이죠. 청년 이 망구엘이 대작가 보르헤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어떤 풍경을 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처음 찾아갔던 날부터 보르헤스의 아파트는 어딘가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는 보르헤스의 문학적 경험들로 이루어진 시간, 이를테면 율동적인 리듬이 넘치는 영국 빅토리아와 에드워드 시대, 중세 초의 북유럽, 1920년대, 30년대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가 사랑했던 제네바, 독일 포연주의 시대, 지긋지긋한 페론 정권, 마드리드와 마조르카에서 보낸 여름, 그리고 미국 독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들었던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의 몇 달 등등으로 구성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시간들이 그의 중거점이자 역사의 지평이었다. 웬만해서는 침범당하지 않는 그의 현지였다. 여행하길 좋아하면서도 찾아간 곳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는 책 내용의 형상화를 제외한 물리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사라의 사막과 나일의 강, 아이슬란드의 해안, 그리스와 로마의 유적, 그가 환희와 경외심으로 어루만진 이런 것들은 천일 야화나 성경, 니알의 시가 또는 호머와 베르길리우스의 글에 대한 기억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렇게 확인한 것을 다시 아파트로 가져왔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보르헤스의 아파트의 서재의 풍경을 묘사한 겁니다. 거기에는 나일강의 풍경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안 나이트, 네. 그리고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베르길리우스의 시, 그리고 성서들, 이런 시공을 초월한 책의 성전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이 소년 알베르토 망구엘은 환희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이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풍경들이 책의 이 모습으로, 네. 책의 눈빛으로 보르헤스 아파트에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재를 두고서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망구엘인데요. 어떤 사람의 서재, 어떤 그 책꽂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아르헨티나의 뛰어난 그 작가는, 저술가는 보르헤스의 서재에서 세계의 풍경들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노자도 있었고 장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호메로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도 있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예술적으로 수많은 그 음악들, 이를테면은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피아졸라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서재의 이 리듬 속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보르헤스에게 가는 길이라는 그 에세이 중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편식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장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르 문학만 읽고, SF를 읽는 사람은 SF만 읽고, 또는 과학 서적을 읽는 사람은 과학만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르헤스는 알베르토 망구엘을 보기에는 아주 잡식성 독서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데, 보르헤스라는 세계적인 작가가 가장 좋아했던 책은 백과사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과사전이요? 네. 근데 백과사전을 보르헤스가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냐면요. 네. 질서 속의 무질서한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과사전은 대단히 그 질서 정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 B, C, D 순이나 가나다라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이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메리카라는 그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표제가 있다 하면은 옆에 뭐 아리랑이 배치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메리카와 아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백과사전에서는 이웃에 있다는 거죠. 네. 이 가나다라 순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질서 속에 무질서를 즐기는 방식. 이게 보레스라는 그 세계적인 작가가 백과사전을 좋아했던 이유라고 합니다. 그게 상상력이라는 게 질서 정연한 게 아니고 그 질서 정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 속에서 무질서의 혼란을 경험하는 그 상상력. 그게 보르헤스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알베르토 망구엘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구잡이 독자였던 보르헤스는 때로는 줄거리와 백과사전의 항목만으로도 만족했고 피네간의 경야를 끝까지 읽은 적이 없으면서도 조이스가 언어하게 남긴 기념비적인 업적을 주제로 기꺼이 강의를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의 서재에는 우연과 무질서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얘기는 우리 이 방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위안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면 다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에 온갖 종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서 정연하게 줄줄로 하지 마십시오. 그 무질서를 즐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레스를 보면서 우리 알베르토 망구엘이 저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우연과 무질서의 법칙에 대한 믿음. 오늘 제가 이 키워드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대단히 우연이잖아요. 그리고 무질서한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인생이나 삶이라는 게 대단 질서 정연하고 뭔가 필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연과 무질서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아르헨티나의 걸출한 독서가가 보르헤스를 경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우연과 무질서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 제가 농담 삼아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란 우연의 입자들이 빚어내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이거 너무 표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우연의 입자들이 빚어내는 무지개가 영속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알베르토 망구엘의 보르헤스에 가는 길에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시면은 꼭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읽지도 않으면서 왜 사?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놓고 들여놓으면은 책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면 되고요. 그 우연한 손길이 우리의 삶의 문의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르헤스가 얘기했던 우연과 무질서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보르헤스가 가는 길이라는 이 책에는 독서에 대한 그리고 만남에 대한 빛나는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아쉬우니까 한 문장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죠. 누가 읽어주는 책을 듣는 것이 지겨워질 때면 책에도 이따금 찾아오는 사람들과 조금씩 변화를 가미해가며 반복하는 문학 이야기에도 넌더를 낸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잡지와 책, 이야기와 시를 능히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잡지도 책도 필요하지 않은 우주를 상상하길 좋아한다. 이 얘기입니다. 책 읽기가 힘들고 지칠 때면은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힘들. 이게 책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에서 타전해 오는 우리 알베르토 망구엘의 책에 대한 얘기들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어서 오랫동안 어루만지고 싶은데 이 책들도
절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런 책들은. 그래서 이 방송 혹시 들으시면은 이런 책은 다시 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이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걸출한 아르헨티나의 저술가를 통해서 브레스도 만나고 아르헨티나도 만나고 그리고 책의 또 다른 의미, 그 우연의 입자들도 만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대단히 그 개인적으로 우리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을 위해서 이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은 만만치가 않네요. 교수님 잘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만만치 않고 우리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표지만이라도 보고 죽어야 할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져만 봐도 좋을 거예요. 만져만 봐도. 아이고. 네, 제가 그 도서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도서관에 가서 책만 만져보고 이렇게 제가 손인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 넘겨보고 그 느낌만 오랫동안 간직해도 책하고 만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활자를 꼭 읽고 기억하고 그걸 외워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연들은 사고처럼 다가옵니다. 우연들은 사고처럼 다가온다.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책 사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라. 책을 사서 손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건 어디 가다 차가 이제 벽에 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 수리 비용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종의 정신승리법이죠. 정신승리. 근데 오늘 읽는 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책을 아마 돈을 들여서 구입하신 분들은 한치의 후회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이 그동안 방송하신 그 책의 목록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책이 그 우리에게 전하는 그 윙크들, 그 눈빛들만 봐도 오늘은 충분히 풍요할 겁니다. 책 제목만 봐도 행복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 우연의 향연을 즐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